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녹색 성장 교육이 미래의 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현재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녹색 성장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10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생활의 녹색 혁명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 교육, 그다음에 녹색 시민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국민의 시민의 녹색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테일러 메이드 된 아주 그 층에 맞는 교재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로 아주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이 녹색 성장에 대한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epia tone, waiting alone to be sold. Where is the boy? Now his precious toy getting old. 네, 그렇다면 이 녹색 성장 시대를 우리나라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현실을 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걸림돌은 없는지에 관한 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도 광복절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우리 국가 비전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실천 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녹색성장에 맞춰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 과정에 있고 지금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상되는 어려움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환경과 성장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이 말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선입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정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거기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환경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식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의식개혁을 이뤄내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선진국에도 적용돼야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도 적용되고 미개발 국가에도 적용되는데 그 개념은 그 국가별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이미 많이 된 국가에서의 녹색 성장 전략과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의 녹색 성장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소위 발전된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 성장 전략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즉 한국형 녹색 성장 전략을 제대로 잘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과 성장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녹색 성장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초기에 단기간에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참으면서 인내할 것인가. 즉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수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편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역시 여전히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큰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특히 초기 비용에 관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길게 이 초기 비용을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불가능해도 가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색 성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200 몇십 년 동안을 진행되어 온 것처럼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초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도적인 측면으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세금 제도라든지 어쨌든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파는 것이 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원료를 덜 쓰고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그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도입될 때까지 기업이 하나의 준비도 안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도입되기 전에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 초기 비용이 든다 그래도 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법은 각 기업들마다의 어떤 그 비용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그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잘만 되면 그 초기 비용이 아주 긴 것만은 아닙니다. 잘만 하면 짧게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과거에는 편지를 가지고 쓰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네. 근데 편지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기 위한 펜이 필요할 것이고 종이가 필요하고 우표가 필요하고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체통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우체부가 실어오고 그다음에 해외로 가는 편지라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쪽에 가서 또 역순으로 이제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영향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 비용에 거기서 말하는 초기 비용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메일을 통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전기 들고 그것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어나는 환경 영향은 훨씬 적고 에너지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에 필요한 초기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엔 녹색 성장의 개념을 이제 질문드렸던 것인데요. 가령 이제 그 개념의 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